쌤과 함께가 올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각국의 선거와 정치 지형 살펴보는 선거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이에요. 와. Team Taiwan! Team Taiwan! 国民党我们必须持续增强全民国防力量，随时做好抵抗中国入侵。我们必须大破大立，再次让政党轮替。习进党、民进党政府。 야, 이강일중. 알치기죠. 야. 일주일도 안 남았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선거가. 네. 그러면 오늘로써 선거 요새 마지막 주말을 지냈단 말이에요, 대만은. 얼마나 그 뜨거웠을지 그 열기가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양당에서 후보들이 아주 박빙의 승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세 명의 후보가 박빙이라는 거는 진짜 한 치 앞도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만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고민이 많은데 그 전에 그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쯔위가 국기 깃발을 흔들었다가 막 문제가 트와이스. 됐던 적 있죠. 트와이스 맞습니다. 쯔위가. 그 대만의 원래 공식 명칭은 이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은 본토에 있다가 대만으로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서 온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화민국은 이미 망한 나라고 너희는 우리 지방정부다 이렇게 해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은 중국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너희 만약에 우리랑 수교하려면 대만과 단교를 해라가 중국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다 대만과 단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92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했고 일본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1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저기 보이는 청천백일기라고 하는데 네. 저 깃발은 국기로 국제사회에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매화 문양에다가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을 써서 국제 무대에 나가고 올림픽 때도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못 갖고 가죠.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만이 어쨌든 선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정말 42개국에서 선거가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선거가 많이 많다.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대만 선거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있죠. 우리 총선, 인도, 영국 총선, 유럽 의회 선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야.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하는 미국 대선까지. 이게 약간 요번 2024년도 쌤과 함께 그 방송될 내역을 이렇게 쭉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셔도 나오네요. 될 것 일이 같아요.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아이템 네. 나오네요. 이 일정이 아주 빼곡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런 선거에 참여하는 인구만 해도 4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 선거만 쫓아가도 네. 정신이 없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아요. 인구 40여기면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다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진짜 네. 박빙이네. 진짜. 아니 올해는 생각학계 작가님도 참 좋으시겠어요. 매달 그냥 아이템이 경고로 그냥. 잘 나오네. 아이템이 예. 엄청 하시거든요. 와, 신기하다. 먼저 이번 총통 선거가 이제 대만의 16대 총통이에요. 총통이라는 거 이제 우리 대통령 개념인데 네. 첫 번째 라이칭더라는 후보가 지금 현재 부통령입니다. 부총통이고 민주진보당의 대만 행정원장도 했었고 사선 의원이기도 하고 정치 경험이 풍부하죠. 我高雄，咱会坚持民主、自由、人权的价值，和民主的定义共同打拼。 여기는 정권을 어떻게 연장하느냐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미, 반중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허우요이라는 사람이 중국 국민당의 총통 후보입니다. 이제 제1야당이고요. 当总统最受票的是坚持民主、自由制度，强化国防军备。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보면은 굉장히 친중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중국과 가깝게 뭐 이렇게 중국에 뭐 이런 데 동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중국과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대만 발전에 유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후보보다는 국민당 후보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국민당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원래 대개 이제 양당 구도로 가는데 세 번째 커원저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타이베이 시장을 했고요. 민중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어요. 근데 당원이 한 10,0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완전히 개인 정당처럼 돼 있는데 아주 기존의 정치판을 깨는 이 양당 정치 맨날 뭐 독립해야 되다 아니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 젊은 층이 많이 지지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진보당이 집권당이잖아요. 그럼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둘이서 후보 단일화 협상도 했었어요. 커원저하고 네, 커원저하고 허우여이하고 했었는데 이제 6개 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항상 오차 범위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5% 네,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 오차 범위 조절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셋이 나오는 거죠. 약간 근데 이름만 봐도 약간 라이칭더 막 이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막 라이징하는 막 이런. 근데 허우유이는 허우유이. 허우유이. 근데 영상 봤을 때는 굉장히 다부져 보이시던데. 누가 좀 반응이 더 좋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원래는 라이칭더가 약 5%, 7%로 앞서가고 있다가 1%까지 들어왔어요. 아야야야 모르겠다. 우리가 야. 이거는 개표를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박빙이고 진짜 박빙. 사전 투표가 없어요. 대만은 사전 투표도 안 하고 부재자 투표도 안 합니다. 당일에 모든 승부를 다 당일에 하는군요. 딱 와서 현장 투표하고 투표함도 안 옮겨요. 와.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수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이렇게 박빙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투표함 열고 하나하나 개표해봐야 나올 만큼 아주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쌤,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해 선거가 계속해서 끝까지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 왜 유독 대만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지적이신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만이 독립적 성향을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 중국과 잘 지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독립적 성향을 향해서 가는 대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그 뒤에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이 있고 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대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간의 대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진당과 국민당의 반중, 친중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소위 실질적인 갈등의 촉매제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만 선거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만은 사실 우리한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잊혀진 지역이 된 거죠. 뭐 다 중국이 중심이니까. 이 사실은 이 원래 중화민국이라는 거는 1911년에 손문이라는 손중산 선생에 의해서 중화민국이 건국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의 집권당은 국민당이에요. 네. 이 둘이서 싸움을 하죠. 그러면서 45년부터 49년까지 4년간 내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 집니다. 우리가 아는 장제스인가요? 예, 장제스라고 부르는 이 국민당이 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만으로 천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공식 명칭은 대만은 대만성이고 그때 옮겨간 나라 이름이 중화민국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화민국은 이미 소실된, 없어진 나라고 그러니까 중화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입니다. 一个中国原则是任何国家都绝对不可以逾越的红线和底线。 그러면 이제 대만은 그냥 대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이때 국민당 정부 인사들, 군인 네. 한 200만 명이 대만으로 옮겨옵니다. 대만엔 누가 아무도 안 살고 있었는데. 있었죠. 원래 원주민도 있었고, 그러니까 30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기를 본성인, 원래 우리가 여기 살았다라고 하고, 장제스 때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인과 외성인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굴러온 돌, 박힌 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1949년에 넘어온 약 200만 명.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고 많지만 그때 넘어온 본토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 경찰, 법조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와. 언론계. 이러니까 아이고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 뭐냐 이게 와가지고 니네가 다 하니까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 그러면 박힌 돌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아, 그게 그 유명한 1947년에 228 사건이라는 건데요. (1947년에) 이제 소위 지금은 민주항쟁운동으로 충돌운동이 생겼습니다. 대만이라는 데가 작은 섬이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밀수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담배, 술 네. 이런 거가 이제 그 상인들끼리 바다에서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국민당에서는 대만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통치를 하려면 규범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수 이런 거는 다 지하 경제니까 네. 그걸 단속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하게 진압을 하다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국적 시위로 번지죠. 아이고. 번지니까 장제스가 이게 앞으로 계속 통치를 하려면 우리한테 저항하는 세력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살상이 자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래서- 당시 희생자들이 대부분 지식인이라든가 무슨 뭐 학자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분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럼 혹시 피해가 있나요? 그렇죠. 연좌제 같이 걸리는 거죠. 와, 우리랑 말로는 진짜 안 하지만. 비슷하구나. 그렇죠. 아주 유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실 일당 독재를 한 거잖아요. 국민당이. 야, 이게 국민당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야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하 간행물을 통해서 잡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메리다오라고 그러는데 미료도라는 잡지예요. 이 국민당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러면서 민주화 세력을 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단된 정당이 이제 민주진보당인데 정치 실체로 떠오른 거예요. 정치 실체로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과 경쟁하는 양당 경쟁을 하는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8년 네. 그리고 또 지금 요번 선거까지 이런 식으로 양당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확립된 그런 체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전에 독재를 했었던 그 국민당으로서는 얘네를 이렇게 커가면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생각 약간 들거든요. 위기감도 있고 정권까지 나중에 바뀌는데요. 그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민진당이 이렇게 해도 국민당의 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거다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랬구나. 그 당시에 총통,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장진고라는 분이 사망하고 부총통이었던 분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이 리덩후이라는 분은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출신이고 국민당과 같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민주진보당을 조금 지원을 해요. 암묵적으로. 아, 이게 약간 중국이 볼 때는 그쪽으로. 반대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리덩후이 총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밝은 대낮에 독립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명독, 밝을명에다가 독립 독자를 써요. 근데 여기는 국민당이잖아요. 네. 아닌 척하면서 독립을 한단 말이죠. 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독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독립주의자. 그럼 약간 야. 약간 중도 성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로 보는 그렇죠. 거죠. 배신자지. 자, 이 아까 보신 리덩후이라는 사람은 대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성인의 독자성을 더 강조하죠. 네. 그리고 외성인이라고 그랬죠. 아까 국민당에서 넘어온 국민당과 같이 온 사람들. 이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이 계속 있고 이거로 인해서 양안 관계의 파장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선거가 있던 간에 대륙 출신이냐 대만 출신이냐 그리고 누가 당선되면 대륙에 대해서 본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품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양안 관계라는 게 본격적으로 갈등 구조로 기능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 坚决反对外部势力干涉和台独分裂活动，坚定不移推进祖国统一进程，让台湾在民主的道路上继续前进，以及依赖中国，走一中原则的老路，走到中国的怀抱。加强两岸交流，降低两岸，让台湾远离战争。我们今天已经赢得胜利。야,
정말 지도에도 나왔지만 그 타이완 해협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하나의 중국이 뭔지 진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국은 하나다 그런 뜻인데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과 대만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는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입니다. 원래 하나의 중국을 합의했을 때는 대만 측에서는 국민당 시절에 합의했거든요. 92년에. 네.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됐든 중화민국이 됐든 미래에 올 중국이 됐든 우리가 그래도 중국은 하나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자. 여기에. 그 대신에 그 하나의 중국은 각자 알아서 표현하자. 와. 이건가요? 각자 알아서. 그것도 뭘 구두 방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와. 말로만 하자. 와. 이건 사실 정말 저희 합의문, 국제적인 합의문 진짜 많이 보는데 이런 합의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아니 이렇게 열어둔 각자 알아서 해석한다는 거는 사실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합의문 씨앗이 아닐까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거를 맺었을 때는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네. 원래 국민당도 공식 명칭은 중국 국민당입니다. 중국 국민당. 원래 본토에서 생겼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의 소지를 당연히 안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양안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로 삼은 거죠. 그래서 걸음이 이거를 나가긴 한 우이 거네요.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그때부터 양안 관계가 더 이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양안 관계 악화 저기에 보면 8이라는 숫자가 있죠. 네. 8에 가면은 무력 충돌이 난다라고 보는 지표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예요. 그럼 보시면 장제스 때도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장진구어가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와요. 와. 그러고 나서 리덩우이라는 사람 때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네.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네요. 저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리덩우이 총통 시절에 하나의 중국에 합의를 했어요. 반관 반민 단체를 세워서. 근데 말년에 가서 중국과 대만은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完璧市场，中共当体始终不顾两岸是一个分离，这个是婚前婚子的事实。第二点问题我们在这里推行一个民主，这当。 국가라는 표현을 쓰네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다. 그러니까 양국론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다른 국가니까 이걸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긴장을 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어떻게 돼요? 중국과 대만은 별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찬수이비엔이라는 대만 이제 총통이 나타난 건데 사실은 인권 변호사로서 굉장한 활동을 했고 그게 대만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이제 총통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딱 됐을 때 중국은 8년간 대만과 단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만 독립 성향을 강조하니까. 我们不要再互相攻击，特别我们面对的共同敌人中共、中国的武力威胁。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 총통이 독립을 주장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국민당이 정권을 뺏겼잖아요. 네네. 네, 민진당으로. 네네. 아 이러면 또 심각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네. 대만의 정치 지형이 바뀐 겁니다. 대만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 그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야 이거 꼭 중국이랑 합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92년에 한 20%도 안 됐는데 이게 요즘 오면 거의 한 70%가 나는 이제 대만이냐. 뭐예요? 독자성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 분홍색 그래프. 좀 저것도 40몇 %에서 한 30%까지 떨어졌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만의 독자성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행위나 외교 행위나 경제나 네. 이런 면에서도 대만의 독자성을 더 강조를 하는 거고 나는 중국이냐 한 사람들은 2%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적어요. 30%에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고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저런 사람들이 커가면서 네.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진당 후보가 총통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중국의 대대만 압박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반분열 국가법. 그러니까 국가 분열 반대법을 만든 거예요. 만약 네. 대만이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법제화한 겁니다. 采用非和平方式制止分裂国家，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是我们在和平统一的努力完全无效的情况下，不得已做出的最后选择。 그러니까 지금도 무력 침공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만의 국제 공간을 압박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공간을 자꾸 제약하는 거죠. 왕따를 하는 거네. 그런 내려놓지 전략을 마. 계속 펼치니까 중국과 계속 괴리가 되고 그러니까 대만 내부에서도 그렇게 중국하고 각을 세우면 네.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 이래서 이러면 그 다음에 그렇죠. 바뀌는 결국 거예요, 넘어가. 또. 거죠. 그래서 마잉주오라는 굉장히 미남이죠. 예, 대만 사람들한테 백마탄 왕자님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민당 후보로서 총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지난 민진당 정부 때는 거리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깝게 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未来的4年，两岸的关系会更和谐，会更有互信，冲突的机会会更小。 그래서 양안 간의 FTA라고 할 수 있는 ECFA라는 걸 맺어요. ECFA를 맺고 자기는 독립도 통일도 뭐 무력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다. 삼불 정책을 얘기하면서 뭘 강조해요? 현상 유지.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양안 간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가 막 발전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오면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이 취직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ECFA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거 교역은 어쨌든 뭐 농산물 사주고 잘 됐는데 2단계 협정이 있었어요. 2단계. 네. 이 2단계 협정이 소위 서비스업 협정인데 이 서비스업 협정을 하면 중국의 한의사, 변호사가 와서 이 사람들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해요. 와. 이게 이제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잉주오도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마잉주오는요 2015년 싱가포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만납니다. 66년 만에 만나서 이게 또 다른 국공합작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국민당 후보를 구하려고 루리루리라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진핑이 만나서 사인을 줬는데 자기가 국민당
출신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 내가 국민당한테 힘을 실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반발이 그래서 이제 확실해졌군요. 또 다른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차잉원이라는 차잉원. 여자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 정치에서 정권 교체는 민진당 8년, 국민당한테 기회 8년 줬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차잉원한테 또 8년을 줬어요. 그래서 왔는데 아까 천수희비에는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잉지호가 들어와서 아,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차잉원이 왔으면 이거에 관해서 중국한테 뭔가 디클레어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은 하나다를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문제가 그러니까 아주 묘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92년에 컨센서스라는 걸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9.2 컨센서스 자체는 인정 못하겠다. 중국은 하나다라는. 92년에 양안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오늘날 성과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9.2 공식이라는 하나의 중국에는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답을 한 거예요, 사실. 불려서 그냥. 말은 인정한다고 못했지만 그런데 중국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라와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탈중국화입니다. 让我的国民没有一个人必须为他们的认同而道歉。 중국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히 경제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적 공간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나중에 목줄 잡히게 된다. 그러면서 채택한 게 뭐냐? 친미, 친일 노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양안 관계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차잉원은 자신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중국과 관계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오고 안보 위기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홍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를 대만이 받아치고 이러면서 이제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홍콩이 아시아의 자유무역항으로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은 중국에 반환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일국양제, 한국가 두 체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가 두 체제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밑에 중국 본토에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쓰고 홍콩은 자유민주시장 경제를 써라. 이게 일국양제예요. 한국가 두 체제. 그런데 이게 세월이 싹 가면서 중국은 홍콩을 이제 완전히 내가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넣어야겠다.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지역은 서방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중국이 볼 때는 수없는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게 송환법이에요. 그러다가 뭐 시위를 하고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대만 선거가 있었는데 원래 차잉원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국민당 후보한테 20% 이상 뒤졌어요.
20% 이상. 위험했었네요. 그래서 가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홍콩 이 시위가 나면서 매일 이제 방송 보도가 되잖아요. 그랬죠. 네. 차이잉원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 우리가 중국과 일국양제를 하거나 하나의 중국 이걸 쫓아가면 저렇게 된다. 지금 홍콩의 저 모습이 우리 대만의 내일 모습이다. 그게 먹혔네요. 예, 먹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져. 뒤집힌 거예요. 완전 결집을 완전히 했나 뒤집어져서 재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중국은 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던 당선을 시킨 꼴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쌤, 근데 최근을 보면은 민진당, 그리고 국민당, 민진당. 그래서 지금 민진당이 3번 중에 2번을 했는데 요번에 민진당이 하면 4번 중에 3번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만이 이쪽으로 간다고 진짜 대만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래 대만, 미래 양안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대만 사람들이 역효과. 중국이 우리 압박한다 이거지. 그래서 일부러 또 다른 데로 방향이 돌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야. 해놓고 가면 안 돼요. 쌤, 그래도 예전에는 중국과 대만이 갈등은 했지만 요즘처럼 전쟁 가능성, 무력 충돌, 대만으로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모습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전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격화됐는데 뭐 또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전쟁이라는 게 정말 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사실은 무력 사용 불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만과 중국 간에 중국이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지만 시도하지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애매하다, 게 또 이것도. 거기에 뭐 처음 대만이 들어보네요. 독립하거나 뭐 이러면 배제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최근에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고조된 거는 기본적으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그래요.当前台海局势出现任何紧张，都是美方一手造成的，其根源都是佩洛西出于一己私利、一意孤行、执意串台，严重违背一个中国政策。 W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lieve that escalation serves no one and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serve no one's interests, including ASEAN members and including China. 面对持续且刻意升高的军事威胁，台湾不会退缩，会坚定维护国家主权，坚守民主的防线。 아니 선생님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긴 한데 제가 원래부터 미중 뭐 갈등에 늘 있었던 거고 뭐 대만 침공한다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의원 한 명 들렸다고 해서 막 갑자기 그냥 막 뭐 난리 나고 이럴 만한 건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하나의 중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이 중국에 속하는데 미국이 그 하원 의장이면 서열 3위입니다. 네. 서열 3위가 대만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 아니냐. 그런데 펠로시가 가버리니까 아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상훈련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군사력은 또 옛날의 중국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대만이 이렇게 섬인데 옛날에는 대개 이 앞바다에다만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섬을 넘어서 뒷바다, 밑에
옆에 아주 둥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집을 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이 자기네가 방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도 우리도 강력하게 저항하겠다. 이게 우리 주권에 관계되는 거다. 그러면서 미국은 네.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 1979년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미 의회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개입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중 간의 충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작년 발리 회담도 그렇고요. 요번에 에이펙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방지하자. 관리를 하는 겁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그런 의미에서 대만이 누가 총통이 되든 간에 내놓고 나 독립하겠다 뭐 막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고 어쨌든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민중당이든 네. 기본 틀은 뭐예요? 현상 유지입니다. 다만 민진당은 독립지향적 성격의 현상 유지고 국민당은 잘 지내자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는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정도는 다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네. 현상 유지적 차원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쌤, 이번 총통 후보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 생각은 어떤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는 잘 지내야 돼요. 그죠? 다 미국한테 셋 다. 찍히면 당선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아, 내가 독립 성향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양안 관계를 갈 거고 문제가 없을 거다. 대미 스탠스에서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국내 정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많은 표를 끌어올려면 선명성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만의 민진당 후보는 중국으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나는 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허우요이 후보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게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커원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안이 잘 가야 되는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이거는 못 듣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중간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애매해. 중간 없는 중도 노선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우리가 양안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미중 관계를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대만 지금 유권자들은 양안 관계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민생 문제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그죠? 먹고 사는 거죠. 양안 관계는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선거는 어쨌든 민진당 8년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을 거다. 집값 오르고 막 젊은이들 취직 안 되고 대만에도 22K 세대라는 게 있어요. 22,000 세대인데 40대 이르니까 그게 88만 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뭐 했는데 월급 88만 원 받고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민생 부분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동아시아의 열점이 대만 문제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사실 많은 분들이 대만에서 문제 생기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정말 전쟁 상황이나 무력 충돌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 있고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의 요구를 좀 따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 네. 이 북한이 오판을 할 소지가 있잖아요. 야, 이때가 찬스다. 야. 그 정도면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대만 해협은 굉장히 중요한 해협입니다. SLOC라고 그러죠. 주요 수송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98%가 해운에 의해서 수출입을 하는데 약 45%가 대만 해협 거쳐서 남중국해 거쳐서 인도양,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80%가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겨보세요. 네. 우리 석유 오일만 안 오면은 우리나라 산업 마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좀 무심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대만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냥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출입, 그다음에 원유 수송, 도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런 기회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랑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대만 얘기를 하니까 뭐 중국하고도 당연히 관계를 잘 가져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92년 수교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약속을 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는 공간이 똑같이 있는 거죠. 지나치게 중국을 생각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 물론 라이벌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소위 벤더라고 그러죠. 하부, 이 하청 공급 업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 해야죠. 사회문화 교류 해야죠. 한류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또 한중 관계의 일정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어느 한쪽만 쫓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한국과 대만 간의 관계, 양안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렇게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전 세계 선거가 시작이 되고 또 어떤 풍랑과 경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런 방향을 잘 잡고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계속 나가야죠. 그럼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